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매일매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후보자 만나볼까요? 굿모닝 초대석. 네, 경인 지역 대표적인 격전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OBS 라디오와는 처음 전화 연결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판교를 대한민국 미래를 먹여 살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그리고 또 세계적인 명품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후보분들이 아침 출근길 인사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지금 어느 현장에 계세요? 네, 사실 지금 백현동에 있습니다. 경인방송 분당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청취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백현동에서 인터뷰하고 잠깐 당 전체 행사가 중앙선대위 발대식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고, 그다음 그 직후에 돌아와서 계속 지역의 각동 주민분들과 이렇게 간담회 현장 방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님, 근데 경인방송은 다른 방송국이고요. 저희는 OBS OBS입니다. 라디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글로 하다 보니 예, 그렇죠. 그러실 수 네. 있습니다. 네, OBS 다시 한번.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그 여쭤볼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곧바로 본론으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후보님, 그 어떻게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후보 입장에서 판세를 어떻게 제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고, 결과는 하늘이 주신다. 진인사 대천명. 예. 예.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제 상대인 후보는 강원도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 종로에 출마하려다가 또 다시 떠밀려서 사실 분당에 오시게 돼서 아직도 지역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일 최선 다하면서 제가 재보궐선거로 왔기 때문에 1년 반 됐습니다. 네, 예. 네. 그래도 1년 반 동안 4년치 이상의 일을 한 그런 성과들, 그리고 저의 깨끗함, 유능함으로 앞으로 4년 더 헌신하겠다, 그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후보님, 그 방금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이제 살짝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이광재 후보 쪽에서는 인지도는 안철수 후보가 많지만 지역에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한 말씀 그대로죠. 참 공부가 안 돼 계시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어떤 가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우리 노후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거 작년에 제가 여러 의사결정자들을 만나서 통과를 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8호선이 연장이 무산될 뻔한 걸 재추진시키고,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하고, 네. 수서 광주에 있는 수강선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거를 우리 도촌 사거리를 경유하게 해서 시민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월곶 판교를 잇는 월판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네. 그 서판교역 착공 상반기 계획하고 있고, GTX A역이 이번에 또 3월 30일 개통됩니다. 그런 일들을 했고요. 마지막 예. 세 번째가 실리콘밸리와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육기관,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영재고등학교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기관으로 키스트 분원, 특히 양자에 해당하는 그런 쪽들
열심히 유치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걸 했다. 유치 중이 아니라 이미 저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런 성과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내일 또 이광재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기로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 후보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재건축이 그 지역구 가장 큰 이슈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신속한 재건축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사실 작년 말에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실무적으로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하는데요. 거기서 마스터 플랜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많은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선도지구라는 거는 먼저 재건축하는 그 아파트나 또는 빌라 단지 말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주 단지를 만들어야 이분들이 옮겨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기도 보통 15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10년 내로 끝내야지 아이들이 대학까지 교육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10년 내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님, 그 이광재 후보 쪽에서는 그 재건축 문제를 두고 후보님과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받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 자체야말로 사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여기에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를 이 지역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또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선관위에서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당이 두 당 말고 또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 빼고 하라는 것도 사실은 그건 불공정하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곧 그런 토론회,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있을 테니까 예.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 후보님, 그 좀 현안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그 후보님께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그 당의 어떤 악재 이런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특히 그 이종석 호주 대사 문제 좀 이번 그 총선 앞두고 좀 막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좀 완고합니다. 예, 저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종석 대사가 뭐 본인이 수사 안 받으려고 대사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공무원이라는 건 우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의구심이 있으시면 그 의구심 해소드리는 것도 그거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당장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받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근데 그 조사라는 게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조사 받으라라고 하는 건 그냥 왠지 총선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임명 자체는 저는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는 오커스에 가입하면서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이 지금 뭐 계속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군 출신이어서 그런데요.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자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그 바다 속에서 몇 달이고 오래 있으면서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잠수함들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젤형 잠수함은 한 달에도 몇 번씩 떠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보님께서는 이종섭 대사의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런데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저 김관진 그 국방장관이 중국 대사로 간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을 그 목적으로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점의 그래서 문제다. 저는 귀국해서 수사를 종결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후보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왜 하필이면 이종섭 전 장관을 갑작스럽게 호주 대사로 하고 임명을 하고 또 호주로 보냈을까? 그게 왜 하필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시점일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 후보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그 내부 사정이야 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 저 아마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뭐 그런 이유로 그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기 하다가 그런 뭐 만약에 그걸 놓쳤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빨리 그걸 고쳐야죠. 그게 예.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대강 국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피해자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습니다. 점진적인 증원을 하자 이렇게 정부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일단은 의사들은 환자 옆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료계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내외산소라고 하는 내과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그런 필수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수감 문제라든지 법률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의사 과학자가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고 또 치료제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방의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몇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걸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를 하면 그러면 의사 그리고 또 국민들께 공감을 얻고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보님, 그 언론에서는 분당 갑을 격전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지역구 뭐 여론조사 보면 지역구가 박빙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지역구 챙기기도 바쁘신데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를 이렇게 수락을 하셨어요. 그 배경 좀 궁금합니다. 당이 무리당자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각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그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이 없더라도 제가 재작년 그 재보궐선거 때 지방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그때 제 지역 말고도 다른 곳에 50여 군데 그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직위를 이번에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직위가 있든 없든 어쨌든 저희 지역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여력이 된다면 다른 후보들을 열심히 도울 계획입니다. 그 후보님, 그 제3지대 신당 얘기 나오면 그 성공 사례로 2016년에 그 안철수 후보님의 그 신당 얘기 많이 곧잘 인용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 최근에 신당들이 많이 출연하는 걸 보고 좀 소외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2016년만큼 신당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3당을 포함한 다당제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선 바뀌어야 될 게 선거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거든요. 독일은 다당제입니다. 왜 그러냐? 독일의 선거제도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다당제인 겁니다. 그 결과가. 왜 그러냐면 독일은 사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정당을 찍으면 그 비율만큼 국회의원 수가 정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그 소선거구제에다가 한 사람만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되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당 후보라고 할지라도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자기가 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제일 싫어하는 당 후보를 막기 위해서 또 찍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차악을 선택한다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 저는 심하게는 우리나라는 사표가 60%에 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당을 찍는 사람은 한 4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전 국민적인 공감대 하에, 그리고 또 정말 지금 현재의 양당도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조금씩 정치도 선진화돼야 되니까요. 정치 예. 개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 제도를 바꿔 나가면서 점차 그렇게 사표를 줄이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100%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보님, 그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유세도 같이 하셨잖아요. 예. 그 정치 고수, 대선 3번이나 나가셨던 대권 후보인 후보님이 보셨을 때 정치 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평가할 입장은 되겠습니까만 굉장히 적응이 빠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 또 좀 더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보충을 한다면 이제는 당원들 모임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든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가서 이제는 외연을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셔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 아무래도 서울보다 경기 지역은 조금 국힘이 약세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 판세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 예.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는 게 역할입니다.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여당은 대화 상대가 야당이라기보다는 국민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 야당이 안 가지고 있는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저는 그런 역할이 여당의 역할이다. 그 여당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전달했을 때 그때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광재 후보 내일 또 출연을 하시거든요. 뭐 한 말씀 남겨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열심히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정확하게 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선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후보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